아버지, 노름으로 제 군대 보상금을 다 날리셨다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58년 개띠 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온갖 고생을 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마저 저를 괄시하며 돈 벌어오는 노예 정도로 생각하셨지요. 제 굴곡진 인생.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고통 끝에 낙이 온달까요? 저희 한 줄기 낙.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경환의 인생은 불공평함 그 자체였다. 22살 군복무 중이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졌다. 사단장의 개인적인 일을 돕기 위해 노동에 동원되라는 것이었다.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경환은 거부할 수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군용 트럭에 몸을 싣고 지친 눈을 감았다.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트럭은 산길 급커브를 돌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차체가 여러 번 구르며 나무와 바위에 부딪혔고 경환은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경환의 어머니는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춤을 배운다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웃고 떠들며 아들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듯 살았다. 아버지는 노름판에서 돈을 잃느라 정신이 없었다. 경환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한 대가로 받은 보상금을 노름으로 날려버리기에 바빴다. 그 돈은 경환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저 도박판에서 쓸 미천일 뿐이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다. 경환의 큰이모였다. 어머니의 언니인 큰이모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쌀을 씻고 밥을 지었다. 따뜻한 쌀밥을 도시락에 담아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음식을 먹일 수 없다고 했지만 큰이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경환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었다.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였다. 6개월이 흘렀다. 어느 봄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경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큰이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들이 달려왔다. 며칠 후 경환은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큰이모의 눈물 어린 얼굴이었다. 큰이모는 경환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깨어나줘서 고맙다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재활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경환은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했다. 말하는 법도 숟가락을 드는 법도 다시 익혀야 했다. 큰이모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 경환이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웠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마다 격려했다. 경환의 어머니는 그제야 병원에 나타났다. 하지만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상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였다. 경환이 퇴원한 날 아버지는 취한 채로 집에 있었다. 보상금을 다 잃어버린 날이었다. 아버지는 이유도 없이 경환을 때렸다. 주먹이 얼굴에 날아왔고 발길질이 이어졌다. 경환은 왜 맞는지도 몰랐다. 그저 아버지의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고 그것이 경환이었다. 어머니는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경환에게 소리쳤다. 돈을 벌어오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해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경화는 그날부터 집안의 노예가 되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했다. 도끼로 장작을 패고 지게에 지어 마을로 내려왔다. 장작을 팔아본 돈은 고스란히 어머니 손에 들어갔다. 경화는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다. 동생 둘은 학교에 다녔고 경환이 번 돈으로 학원도 다녔다. 경환은 밥을 먹을 때도 늘 마지막이었다. 남은 것을 먹었고 때로는 굶기도 했다. 동생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었다. 경환을 원망했다. 형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지 않아서 자신들이 배고프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동생들 앞에서 경환을 때렸다. 왜 더 많이 벌어오지 못하냐고, 왜 이렇게 쓸모없냐고 소리쳤다. 동생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형을 하대했다. 심부름을 시켰고 무시했다. 경환은 가족 안에서 가장 낮은 존재였다. 세월이 흘렀다. 경환은 20대를 장작을 패며 보냈고 30대도 그렇게 흘러갔다. 둘째 동생은 경환이 번 돈으로 대학에 갔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럴듯한 회사에 취직했다. 셋째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을 나오고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다. 동생들은 양복을 입고 출근했고 경환은 여전히 산에서 나무를 했다. 경환은 장가도 가지 못했다. 중매를 서려는 사람도 없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40대 총각을 누가 원하겠는가? 경환은 그렇게 혼자 늙어가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40이 되던 해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왔다. 시장에 장작을 팔러 갔다가 순대국밥집에 들어갔다. 배가 고팠고 주머니에는 몇 푼의 돈이 있었다. 그곳에서 서빙을 하던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김순이였다. 순이는 경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고 따뜻하게 드시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경환의 가슴이 뛰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다. 경환은 그날 이후 자주 그 식당을 찾았다. 순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순이도 경환을 특별하게 대했다. 국물을 더 많이 담아 주었고 김치를 더 얹어 주었다. 어느 날 경환은 용기를 내어 순이에게 말을 걸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진심은 전해졌다. 순이는 경환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혼자였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아왔다. 둘은 사랑에 빠졌다. 경환은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이를 만났다. 순이는 경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아픔을 들어주었다. 경환은 순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식물인간이었던 이야기, 가족에게 학대받은 이야기, 동생들을 위해 희생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순이는 울며 경환을 안아주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둘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없었다. 경환은 가족을 부르지 않았다. 순이의 친구 몇 명만이 축하해 주었다. 경환은 집과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동생들이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다. 경환은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났다. 순이와 경환은 작은 순대국밥집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순대를 삶았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손님이 늘어났다. 6개월 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가 되었다.
1년 후 대박이 터졌다. 방송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이다. 경환과 순이는 지점을 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5개의 지점이 생겼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경환은 평생 몇만 원을 벌기 위해 산을 오르내렸는데 이제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그 사이 경환의 가족에게는 불행이 찾아왔다.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았다. 노름과 술로 망가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돈이 없었다. 동생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월급은 빠듯했다. 어머니는 경환을 찾았다. 전화를 했지만 경환은 받지 않았다. 집으로 찾아갔지만 경환은 이사를 간 뒤였다.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초라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아버지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 풍이 왔다. 한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비가 부족해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지냈다. 둘째 동생이 회사를 다니며 어머니를 돌봤지만 힘들었다. 회사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해고당했다. 둘째 동생은 결혼했지만 부인과의 관계도 틀어졌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어머니 간병까지 떠맡게 된 부인은 견디지 못했다. 이혼을 요구했고 둘째 동생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혼 후 둘째 동생은 시골로 내려가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농작물을 키워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하루 종일 일해도 번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돈으로 어머니의 약값과 생활비를 대기해도 빠듯했다. 셋째 동생은 더 비참했다. 원래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이었다. 돈을 벌면 혼자 쓰고 부인에게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사기를 당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투자를 했다가 모든 돈을 잃었다.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이혼 서류를 보냈고 셋째 동생은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동생도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형제 셋이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암울했다. 둘째는 밭에서 번 돈으로 근근히 생활했고 셋째는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동생들은 경환을 찾으려 했다. 형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소문을 듣고 놀랐다. 경환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였다. 순대국밥집을 여러 개 운영하며 큰 돈을 번다는 소문이었다. 동생들은 경환을 만나려 했다. 하지만 경환은 만나주지 않았다. 어느 날 둘째 동생이 경환의 식당을 찾아갔다. 줄을 서서 기다렸다.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붐볐다. 경환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둘째 동생은 경환을 불렀다. 경환은 동생을 보았지만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차갑게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다. 둘째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경환은 직원을 불러 동생을 내보내게 했다. 그날 밤 경환은 순이에게 말했다. 동생이 찾아왔다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순이는 경환의 손을 잡았다. 경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경환은 긴 시간 생각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쩌면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경화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할 수는 없었다. 자신을 학대하고 이용했던 사람들이었다. 경환이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경환이 보상금을 날렸을 때 때렸던 사람들이었다. 경환을 노예처럼 부렸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피를 나눈 남이었다. 경환은 순이에게 말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도와주지 않겠다고. 순이는 경환을 안아주었다. 옳은 결정이라고. 경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환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시간이 흘렀다. 경환과 순이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작은 빌딩을 매입했다. 1층은 본점으로 사용하고 위층은 임대를 주었다. 통장의 잔고는 계속 늘어났다. 경환은 큰 이모를 찾아갔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었다. 큰 이모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고 있었다. 경환은 큰 이모에게 새 집을 마련해 드렸다. 매달 용돈도 드렸다. 큰 이모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경환은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 가족이었다. 경환의 동생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다. 둘째는 바칠로 허리가 휘었고 셋째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술로 하루를 마감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세월을 보냈다. 그들은 경환을 원망했다. 형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들이 힘든 이유는 경환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결과였다. 어머니는 아들을 학대하며 살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아버지는 노름으로 가정을 망쳤고 그 결과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동생들은 형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는 그 형 없이 살아가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었다. 반면 경환은 평생 착하게 살았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묵묵히 일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진정한 사랑을 만났고 성공을 거두었다. 큰 이모는 남의 조카를 친자식처럼 돌봤고 그 덕분에 노년에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순이는 경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렸다. 세상은 공평했다. 착하게 산 사람에게는 복이 왔고 나쁘게 산 사람에게는 벌이 왔다. 당장은 불공평해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다. 경환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하게 살았던 그에게 마침내 빛이 찾아왔다. 경환은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산에서 장작을 패던 날들, 배고픔에 떨던 밤들, 맞으며 울었던 순간들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아프지 않았다.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경환은 순이의 손을 잡고 빌딩 옥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 보았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경환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누구의 노예도 아니었다. 자유로운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